USB 속 진실, 챕터 1, 서랍 속 빨간 테이프. 순자야, 이건 꼭 당신 혼자 봐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밤 남편은 무언가에 쫓기듯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까지 보였는데 저는 그저 여보, 왜 그래요? 라고만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1년의 세월. 365일. 밥을 해도 혼자, 잠들어도 혼자.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텅 빈 채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습관처럼 남편 아침상을 차리다가 그제야 깨닫고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곤 했죠. 정말이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손주는 아직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들러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주겠지, 명절엔 함께 있어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제사가 다가와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작년 첫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제사상을 차리며 눈물을 훔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었는데 피가 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전화 너머 며느리 진이의 목소리는 항상 공손했어요. 겉으로만요. 어머님, 요즘 민호 오빠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하라고. 아버지 제사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입이 무서워서요. 씁쓸한 차 한 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오후 3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으니 남편이 옆에 앉아서 함께 마시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이 차 참 좋지? 여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그때는 행복했어요. 소박하지만 평범한 그런 행복이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날씨. 그런데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빗소리만 덩그러니 남아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텅 비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집어들었어요. 민호일까? 아니면 진이라도? 하지만 보험 광고 문자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요즘 아들한테 연락 오는 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아주고요. 통화도 5분을 못 넘기죠.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으니까요. 아들 부부의 방문.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민호와 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니, 밝은 척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38년 키웠는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정갈한 화장.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며느리 같았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언어님은요? 나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씹는 것 같아서 요즘은 김치 몇 조각에 밥 한 공기면 끝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아들 부부를 보며 차를 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차 대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녹차를 꺼냈어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 내 아들인데, 내 며느리인데. 어머님, 오늘 아버님 재산을자 확인하러 왔어요. 진이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음력으로는 어머님, 그게요.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올해는 제사를 좀 간소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간소하게? 네,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진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지금 제 앞에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며느리가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상만 간단히 차리시고 저희는 절만 하고 갈게요. 절만 하고 간다고요? 제사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인데 절만 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호야, 네 아버지 제사인데.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들 간소하게 지내잖아. 다들 간소하게 지낸다고. 그래서 네 아버지도 간소하게 지내야 한다고? 목이 메였어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30분 만에 아들 부부는 떠났습니다. 차도 반잔 못 마시고 과일도 안 먹고 그저 할 말만 하고 일어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힘이 쭉 빠졌어요. 찻잔에 든 녹차는 이미 식어버렸고 접시에 담아둔 과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혼자구나.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의 서재.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 서재 문을 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재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면 남편의 흔적이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들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가 묘한 용기를 줬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를 해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남편이 쓰던 면도크림 냄새까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의자가 남편의 체형대로 약간 파여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사 준비를 위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나씩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 우리 부부의 신혼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웃고 있는 민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두 번째 서랍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수첩들이 있었어요. 한 권 한 권 넘겨보며 남편의 필체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데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힘을 주어 잡아당겼더니 서랍 뒤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작고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검은색 USB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빨간 테이프가 USB를 감싸고 있고 흰 종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순자에게 혼자 볼 것.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순자야, 이걸 발견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살아생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아파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이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꼭 혼자 보고 절대 민호나 진이에게 말하지 마. 그리고 당신을 지켜줄 사람들의 연락처도 넣어뒀어. 순자야, 나를 믿고 끝까지 봐줘.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태수.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왜 못 사는데요? 손에 든 USB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플라스틱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서재를 밝혔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USB를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알아야 해. 남편이 왜 이런 걸 남겼는지. 마무리. 노트북을 켜기 위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아니면 응원하는 것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USB를 꽂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봐도 될까?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 USB를 포트에 꽂았습니다. 띠링!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폴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CCTV 2023 9월. 통화녹음 박진희. 계좌 이체 내역. 조사보고서 김철로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폴더. 순자에게 반드시 볼 것 MP4.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클릭하려는 찰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나 민호야. 왜? 아까 대사 얘기 나눈 거 있잖아. 그냥 엄마 혼자 지내는 게 어때? 우린 못 갈 것 같아. 제사도 안 오겠다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왜 이걸 남겼는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는 눈물이 똑 들었습니다. 민호와 진희가 나를 죽였어.